안녕하세요, 별콜입니다. 별콜의 냇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아이에게 화를 내는 부모님의 사연이에요. 한번 들어볼까요? 어릴 적부터 아빠는 자주 화내고 물건을 던지고 집에 잘 안 계셨어요. 엄마랑 매일같이 싸우는 탓에 첫째인 저는 동생 챙기며 항상 눈치를 봤어요. 틈이 나면 엄마가 저희를 데리고 공원에 가셨는데 멍하게 앉아 한숨 쉬고 우시는 엄마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렇게 저는 착해져야만 했고 엄마를 도와 가장의 역할을 해야만 했어요. 생각해보면 감정 표현을 배운 적이 없었고 어디까지가 힘든 건지 판단도 못해요. 그저 참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나 말고도 다들 힘드니까요. 아니에요. 아니야. 글 쓴 분이 제일 힘들어. 그렇게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삶이 동생이 아빠에게 대들며 싸우다 크게 다쳐서 이혼이란 거라며 끝이 났어요. 맨몸으로 셋이 나와 악착같이 살았고 지금은 천사 같은 남편 만나 결혼하고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어요. 너무 잘 됐네요. 또 남편분이 굉장히 좋으신 분인가 봐요. 누구보다 좋은 남편의 아빠 그리고 저도 좋은 엄마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둘째 임신과 동시에 마귀가 된 것 같아요. 화를 주체할 수 없고 모든 짜증과 화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첫째에게 가요. 워낙에 예민하고 의식주 자체가 힘든 아이이기도 하지만 제가 둘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릇이기도 하고 주위에 도와줄 분 없는 독박이라서 그런가 싶기도 해요. 아니면 제가 힘든 걸 느끼지 못하는데 제 마음은 힘들고 있었던 걸까요? 잘 먹고 잘 살고 착한 신랑의 예쁜 아이들의 저는 도대체 왜 힘든 걸까요? 어제는 처음으로 4살 아이를 눈이 뒤집혀서 미친 사람처럼 때렸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꿈을 꾼 것 같네요. 아이의 모습이 어릴 적 저의 모습 같아서. 그리고 저는 아빠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어서 밤새 울고 아침에 정신과를 다녀왔어요. 정말 힘들겠네요. 본인도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나한테 그런 면이 있었다니. 너무 무섭겠죠? 가벼운 우울증이라 별거 아니라는데 저는 언제 또다시 아빠로 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너무 무서워요. 무서울 만해요. 첫째한테 한 행동이 도저히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는데 제 스스로 용납이 안 되고 너무 화가 나요. 본인에게 이제 화가 나신다는 거네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제 아내 아빠와 싸워야겠지요. 어릴 적 저의 모습이 아이를 낳고 이렇게 다시 나타나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의 모습이 그 아이에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엄청난 절망감이 느껴지고 있어요. 굉장히 글 쓰신 분도 막막하고 지금 무서우신 것 같아요. 음, 소리 지르고 화내고 때리는 것 어떻게 참아야 하고 개선해야 할까요? 고민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어요. 우선 하나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거는 정말 너무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은 글 쓰신 분의 내부엔 아빠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물론 이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알기가 혹은 이렇게 믿기가. 왜냐면은 떠오르거든. 내가 그 비슷한 행동만 해도 그 아빠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역시 이 나도 아빠의 딸인지라 이 어떤 폭력적인 것들이 나한테 내려왔구나. 대물림 됐구나. 이 안에 악마와 싸워야 돼. 이렇게 생각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 왜냐면은 그 심리학적으로요. 음, 이렇게 부모를 많이 닮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대물림대 폭력성이 안에 내재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어떤 한 계기를 만나면 팍 튀어나온다고 많이들 믿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그게 아니래요. 폭력성은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상황에 맞춰서 내가 잠깐만 지금은 폭력성이 나와도 되겠네 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순간 그때그때 생겨나는 거래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악마 같은 폭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제가 어젯밤 꿈을 꿔서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라 스티븐 핑거라는 굉장히 유명한 또 학자분이 있습니다. 막 책도 많이 쓰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인간 본성의 선한 천사라는
책일 거예요.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들러라는 심리학자도 인간 안에 있는 트라우마는 허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글 쓴 분 안에는 폭력적인 아빠가 숨어 있다가 튀어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평생 내 안에 아빠와 싸울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내 안에 아빠는 도대체 뭐냐? 갑자기 튀어나와서 정말 마치 내 안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화가 나면. 그것은 정말 화라는 감정이에요. 글 쓰신 분이 힘든 줄도 몰랐고 내 감정을 표현할 줄도 모르고 컸다고 하셨잖아요. 화를 내보신 적이 별로 없으셨을 것 같아요. 항상 참고 살아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셨을 것 같아요. 모든 걸 내가 감내하고 감수해야지. 왜냐면 엄마도 저렇게 힘들 텐데, 나한텐 여동생이 있는데, 내 상황이 이런데 최대한 행복하게 나는 생각하며 살아야지. 내가 참고 살아야지. 화를 내지 말아야지 하다가 화가 나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면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합니다. 육아를. 육아 자체는 막 우리가 왜 영화나 책에서 보듯이 꽃길만 펼쳐져 있고 언제나 사랑스러운 아이가 이렇게 있고 아이는 나만 바라보고 있고 이런 행복한 동화가 아니더라고요. 경험해 보니까 육아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 힘든 상황에 닥쳐서 화가 나니까 글 쓰신 분도 당황스러운 거죠. 뭐지?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나한테 있나 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을 자책하게 돼요. 본인을 자책하게 되면 내 자존감이 낮아진단 말이죠. 그리고 항상 예민해져 있을 거예요. 언제 내 아빠가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러면은 스트레스가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조금만 자극해도 다시 화가 나게 되겠죠. 이게 악순환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특히 어렸을 때 유년 시절에 가정 환경이 좀 불우했던, 그래서 기준점이 좀 낮은 경우가 있어요. 어떤 기준점이냐? 나에 대한 행복에 대한 기준점이 굉장히 낮은 거죠. 요 정도만 돼도 행복한데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어렸을 때 비해서는 지금 이렇게 행복한데 라고 행복의 기준점이 낮아서 내가 만약에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빠지면 나를 자책하게 되는 거예요. 나 지금 행복한 상황인데 내가 나쁜 사람인가 보다.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그냥 힘든 거예요. 다들 힘들어하고 육아 우울증이라는 말이 괜히 있겠습니까? 사실 대단하신 거예요. 자책 말고 토닥토닥 하셔도 좋아요. 왜냐면 그렇게 약간 어려운 유년 환경을 겪어서 좋은 남편분 만나서 첫째도 이렇게 이쁘게 키워내고 둘째까지 이렇게 애기 가지면서 잘 견뎌내고 만들어 오신 건 정말 칭찬받아야 하죠. 진짜 그거야말로 아무나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온 거 대단하다. 칭찬받으실 만합니다. 그리고 너무 잘했다고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아이를 때리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둘째 막 때리고 막 첫째 때리고 이렇게 사셔도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이러면은 욕하실 거잖아요. 쟤는 뭔데 내가 이렇게 내가 때리면 내가 속상한데 말을 저렇게 하냐 하실 거잖아요. 화살을 나한테 돌리지 말고 밖에다 돌리세요. 글 쓰신 분은 지금 화가 날 만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화가 날 만한 환경에 있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는 사람인 게 아니라 지금 착하고 지금까지 잘 버텨온 나를 화가 나는 어떤 포인트가 내 밖에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눈을 밖으로 두세요. 보세요. 지금 그래서도 독박육아라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같이 돌봐줄 사람이 없고 아이들을 나 혼자 감당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4살이면은 또 한창 애들이 말을 잘 안 들을 때기도 해요. 게다가 둘째까지 임신했으면 입덧도 올 수 있죠. 그리고
일단 아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예민해지기도 하고요.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라는 걸 보면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인간의 역사가 그 왜 백인이 왜 도대체 항상 침략하는 쪽이냐? 어? 백인이 진짜 우월해서 그러냐? 이거를 환경으로 풉니다. 백인이 살던 이 유라시아가 대륙이 이렇게 길게 가로축으로 길어서 서로 교역을 잘 할 수 있었고 풍부한 어떤 식량이 있었고 아프리카에서부터 같이 잘 진화해온 대형 포유류가 있었고 이런 환경으로 인간의 역사의 수레바퀴가 어떻게 굴러갔는지를 살펴보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인간의 역사도 환경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데 이 한 사람의 기분이나 이 한 사람의 성향은 당연히 환경 때문에 좌지우지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 화살이 나로 돌아오게 되면 장담컨대 안 고쳐집니다. 왜냐면 사람 잘 안 변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요 블럭이 있다 쳐요. 요 블럭을 보는 게 화가 나요. 이 블록 너무 내가 싫어하는 모양이야. 그냥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어느 날 마음 먹는다고 아 그래 이 블럭을 보고 화내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이 블럭을 봤을 때 기분이 안 나빠지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요. 그냥 참는 거겠지. 근데 이 블럭을 매일 봐야 돼. 그럼 언젠간 폭발하게 된다. 육아는 쭉 가는 거잖아요. 어느 화나는 포인트가 있으면 이게 매일매일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글 쓰신 분이 정말 성인군자여도 아마 부쳐도 이런 상황이면은 그 보리수 한 마리 있다가 아이 안해 때려쳐 왕 할래 왕 이러면서 돌아갔을 걸. 그러니까 시선을 이렇게 내 탓하고 나를 바꾸려 하지 마세요. 그러면 반복될 수 있어요. 내가 화나는 포인트를 정확히 알고 이걸 개선하려고 하세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고 착한 남편이지만 나만 너무 육아를 전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셔야 돼요. 우리 좋은 남편 일하고 힘든데 이것까지 내가 전가시키면은 너무 미안하다. 남편은 충분히 좋은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확히 내가 이거는 남편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라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냥 솔직하고 담백하게 말씀하셔서 이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글 쓴 분의 잘못은 제가 봤을 땐 없습니다. 다만 환경이 지금 글 쓴 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꾸 참고 나만 참으려고 하니까 어느 순간 이 인내심이 바닥이 나버리게 되면 손이 올라가죠. 꿈을 꾼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이성을 잃는 거거든요. 평생 내 아내 아버지와 싸우지 마세요. 평생을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과 싸우세요. 어떻게 하면 나를 편안하게 할까? 편안해도 돼요. 당당히 요구하셔도 돼요. 기준점을 높이세요. 요 정도면 행복하지 이러지 마세요. 아니야, 나는 더 행복해야 돼. 제일 소중한 건 나야. 항상 이 생각으로 사셔도 됩니다. 왜냐면 글쓴 분 너무 잘 버텨와셨고 충분히 더 행복하셔도 되고 힘들 상황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이면은 환경을 바꿔보려고 노력하시고요. 글쓴 분은 잘못이 없고요. 잘못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숨겨져온 아빠 같은 것도 없다. 그냥 생각이 날 뿐이에요. 그때 생각이 워낙 글쓴 분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이 돼 있어서 내가 화가 나면 그게 떠오를 뿐이야. 우리 아빠도 이랬는데. 그거를 부정하세요. 그거를 끊어내야 됩니다.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하고 나면은 훨씬 더 나를 좀 더 소중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싫어하는 면이 내 안에 있나면은 얼마나 내가 싫겠어요. 내가 진짜 싫어하는 면이 나한테 있다고 내가 계속 생각하면 내 자신이 얼마나 싫어지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글쓴 분은 스스로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셔도 됩니다. 그럴 자격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부디 글 쓰신 분 앞날에 행복만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빌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다음 사연에서 만나요. 빠이!